공부가 뭐니 영재발굴단에서 멘토로 활약하신 소은정선 교수님과 전문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가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저자이시기도 한 만큼 저희 채널의 방향과 정말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낱낱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둘이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이며 아이가 공부를 처음 시작합니다의 저자 손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TV 프로그램도 출연하시고 정말 수십 년간 상담 경력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아이가 있을까요?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아이의 또 학습적인 면에도 관심이 많았고 또 아이가 이제 똑똑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4살 때 지능 검사를 하셨어요. 빠르게 시작하셨네요. 네네. 네. 그랬더니 상위 0.2%가 나왔어요.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재니까 부모님이 이제 욕심을 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욕심이 또 모든 일에 시작이 되는데. 네. 네. 근데 그 아이를 그때 검사에서 검사 결과 상담을 드리고 한참 후에 뵌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네. 엄마가 이제 억지로 아이를 끌고 왔는데 듣기만 해도 뭔가 네. 걱정됩니다. 네. 예전에 그렇게 학원을 데리고 다니고 영재 교육을 시킬 때는 정말 잘 따라와 줬다는 거예요. 아무 네. 말 없이 아이도 너무 재밌어 하는 것 같고 말을 잘 들으니까 좋아해서 하는 건가 보다. 역시 똑똑한 아이는 달라 하고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아이가 네. 나는 한 번도 내가 원해서 다닌 적 없다. 내가 좋아서 한 거 아니다. 시켜서 한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후로 나는 내가 이제 원하는 것만 하고 싶지 원하지 않는 거는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손을 딱 놔서 부모님들도 정말 충격받으셨긴 하겠네요. 네. 충격 받으셨고 저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네. 감사한 아이 하나와 안타까운 아이 하나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부모님들께서 자녀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무관심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시면서 혹시 자기주도 학습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일단 정서적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정서적 네, 만족감. 네. 그래서 아이가 행복을 잘 느끼는 아이. 좀 그래서 기분이 좋은 아이. 쉽지 않은데 진짜 듣기만 해도 기분 좋네요. 그런 아이들. 네. 또 하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아이. 지금 시간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아는 네. 아이. 그래서 그 아이들은 계획을 잘 짜죠. 또 하나. 그럼 계획을 짜면 뭐예요? 계획을 지킬 줄 알아야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는 아이들은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아이들. 공통적으로 딱 집어 말씀해 주셨는데 뭘 해야 될지 안다. 우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할 줄 안다. 사실 이 두 가지면 모든 것이 끝인데 아이들이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혼자 있으면 좋겠는데 막상 학원에 안 보내자니 걱정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데 그 시기가 6세부터 10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시기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6세에서 10세 아이들은 아직 부모님 손을 안 떠났어요. 우리 집에서 내가 최고이면 제일 행복한 아이들이고 부모님이 나를 최고로 생각하면 행복한 아이들이라서 네.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부모님이 충족해 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학습의 기본이 되는 나 지금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요. 아직 행복해요. 이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기만 해도 기본은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청소년기, 그러니까 고학년만 돼도 네네. 아이들 생활 습관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미 습관이 잡혀 있어 버리죠. 네. 네. 그래서 맨날 잔소리만 하셔도 아이들 뭐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아직 아이들이 그 6세에서 10세 아이들은 엄마가 좀 뭔가 해준다고 하고 뭘 사줄게 하고 엄마가 이뻐해 줄게 하면 그래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네. 또 반대로 엄마가 좀 하고 무서운 소리 내면 겁낼 줄도 알고. 겁낼 줄도 알고. 그래서 습관을 잡기가 좀 수월한 시기다. 그 시기가 지나면 그게 좀 어렵다는 거고요. 또 정서적 안정감과 습관이 형성되면 사실 학습
습관 잡기도 좀 쉽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학습을 하는 습관을 잡아놓으면 평생 가는 이 공부가 좀 즐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 아이도 부모님도 해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너무 좋으시죠. 우선 정서적 안정감, 생활 습관을 잡는 시기가 굉장히 이 시기인데 이런 것들을 잡아두면 자기주도 학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게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학년은 조금 어려울까요? 아니요. 고학년 되면 그럼 어떡해요? 우리 아이들 어떡해요?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부모님의 태도가 좀 달라졌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네네. 저학년 때는 우리 생활 습관 잡자가 먼저였다면 네. 우리 고학년 때는 부모님이 하면 잔소리인데 친구가 하거나 롤모델이 하면 달라요. 자극이 된다는 네. 건가요? 네.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게 꼭 부모님만은 아니다. 그래서 좀 말 잘 들을 만한 사람을 빨리 만들어주자. 네.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공부를 좀 흥미를 유도하는 방법. 흥미. 네. 네. 공부에 흥미를 유도하는 방법. 흥미가 있어야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니까요.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답이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알면 된다. 네. 근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보면 어떠냐면요. 머리 이렇게 확 쥐어 감싸 안으면서 어려워! 이거부터 시작하고요. 네. 공부하라고 주면요. 제일 뒤부터 봐요. 이거 언제 다 해? 너무 많다. 네. 네. 그리고 또 공부하라고 하면요. 또 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제발 아이에게 공부를 만만하게 좀 여길 수 있도록 좀 제시하세요. 부담감을 주지 않게 만만하게 할 수 있다라는 네. 거. 공부가 어려우면 다 하기 싫죠. 좀 쉬워야 나도 할만하다. 할만하니까 또 뭐 해볼까?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아이들은 정말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접근해서 아이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공부에 흥미를 유도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요. 좀 과제 양을 적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은 쉬운데 정말 지켜지지 않는 것들 중 하나죠. 맞아요. 네. 근데 억지로 하는 공부만큼 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게 없어요. 제발 성취할 수 있는 양을 줘서 아이가 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셨으면 이거고요.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만 주자. 네. 되게 좋은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마지막인데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어려우세요. 아이에게 쉬운 걸 줬고요. 조금은 적은 양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아이가 잘 해낼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신감 있겠죠. 네. 부모님이 욕심이 생기세요. 봐봐. 너 잘하잖아. 다 했잖아. 네. 잘했잖아. 이것 봐. 엄마가 할 줄 알았어. 하면 또 아이도 으쓱해서 그런가? 이러면 부모님들이 딱 그러세요. 너도 동의했지? 하고 더 주세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성취감을 느꼈으면 꼭 보상으로 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제발 아이가 공부 시간을 가졌다면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자유 시간 또한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학습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정말 귀를 쫑긋하면서 들으실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쉽지만 않지만 한번 실천해 보신다면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을 눈에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학습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 거 다른데 이 책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기질별로 학습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생소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좀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밖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 친구들이 다 말 잘 듣는다고 하는데 유독 내 말만은 안 들어?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진짜 막 속상해 하시거든요. 네. 또 내 아이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진짜 똑똑한 것 같은데 음. 노력을 안 해요. 그러면 진짜 또 답답하시거든요. 그쵸. 네. 이게 이제 타고난 성향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성향이어서 엄마랑 비슷할 수도 아빠랑 비슷할 수도 있는 성향이 네. 아이에게 적합한 놀이 방법, 훈육법, 학습법까지도 기질적 특성이 다르니까 아이에게 적용할 놀이, 학습도 다 다르겠다 해서 아이에게
적용 가능한, 그래서 기질별 다른 아이에게 적합한 놀이 방법, 그리고 특히 학습 방법을 제시해야 아이가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기질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이미요, 사실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저 제일 잘 아셔야죠. 네. 네. 그동안 제일 오래 관찰하고 같이 겪은 게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는데, 이게 용어랑 아이의 기질이랑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돼서 헷갈리시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민감하냐 아니냐. 아, 민감도. 네. 그 민감한 아이들은 별게 다 보이고 별게 다 느껴져요. 별게 다 들려요. 그래서 조금은 까다로워요. 감각 자극에 까다로우니까 밤에 잠 잘 안 자요. 깜짝깜짝 잘 놀라고. 놀랄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리고 신경 쓸 게 많아서 주의력도 분산될 게 좀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 말투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조금 둔한 아이들은 좀 묻어나겠다. 민감한 아이들은 별걸 다 신경 쓰는 아이겠다. 이렇게 네.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규칙적인 아이가 있어요. 또 엄마 아빠가 베테랑 양육자라서가 아니라 규칙성이 높은 아이들은 그냥 알아서 좀 잘 자라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은 습관만 잡아주면 공부도 알아서 하시는데. 네. 그래서 조금 큰 아이들은 좀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른 생활, 네. 선생님 말 잘 듣고 부모님 말 잘 듣고 규칙 질서 잘 따르는 규칙성 높은 아이들. 네. 그런데 조금은 충동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분방하고, 네. 그리고 욕구 지연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좀 규칙성이 낮은 아이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주의력. 아, 주의력. 네. 네, 그리고 지속성 같이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네네. 지속성은 좋아하는 걸 몰두하는 아이. 아, 네. 그래서 좀 고집이 센 아이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막 끝까지 하고 싶은 아이예요. 네네. 그러면 지속성이 낮으면요, 좋아하는데도 유지가 좀 네, 짧은 그렇죠. 아이. 그럼 반대로 주의력은요, 주의력이 높은 아이는 내가 좋아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좀 한번 해보지. 그러면 나 유지해주는 아이. 그래서 좋아하는 거든 싫어하는 거든 주의력과 지속성이 높은 아이들은 끝까지 해내더라. 지속성과 주의력이 낮은 아이들은 아니 유지가 좀 짧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접근성과 적응성도 같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조금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에게 접근 잘하면, 그리고 적응 잘하면 접근성, 적응성 높은 아이. 접근과 적응성이 낮은 아이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새학기 되면 왜 우리 새학기 증후군 있잖아요. 네네, 있습니다. 적응 어려워하고요. 힘들어하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는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집중을 잘 못하는, 즉 학습에 방해되는 기질이 있을까요? 네. 오, 첫 번째는 활동성. 활동성. 네, 활동성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아이들은 학습에 방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활동성이 너무 높은 아이들은 쉽게 에너자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아니 학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차분해야 되고, 그래서 명료하고 또릿한 정신 상태에 과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활동성이 너무 높으면 차분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어디서 풀어줘야겠네요.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발 앉아서 좀 해 해서 엉덩이 붙여놓으면요, 손이라도 꼼지락거려야 돼요. 그래서 야 연필 잡어 공부해 해서 손이라도 묶어놓으면 입이라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막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야 너 조용히 하고 공부해 하고 입을 닫게 해놓으면 생각이 막 다른 데로 가는 아이들. 너무 활동성이 높으면 공부에 방해가 되죠. 그럼 반대로 활동성이 너무 낮으면 어떠냐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공부를. 네. 그런데 이미 지쳐 있어. 아니 너 뭘 했다고 그렇게 힘드냐, 네. 피곤해 보이냐,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고 이미 지친 아이들도 학습에 방해가 될 거예요. 네. 또 하나는 규칙성. 아까 말했던 규칙성. 네. 네. 규칙성이 너무 낮은 아이들은 네. 방해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규칙성이 너무 낮으면 정말 충동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 생기면 그거 먼저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학습에 당연히 방해가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님들 주의력, 주의력, 지속성. 지속성. 네. 네. 주의력과 지속성이 너무 낮으면요,
아니 좋아하는 것도 유지가 안 되는데 공부는 싫어하는 건데 그럼 싫어하는 걸 어떻게 끝까지 해내죠? 이렇게 되니까 주의력과 지속성이 낮으면 분명히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거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하나는 민감한 아이들. 자극 민감성이 너무 높을 때 이미 이야기 드렸지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모든 게 다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요. 밖에서 엄마 아빠가 쏙닥만 거려도 뭐 소머주 600만 불 사나이 저리 가라예요. 다 들리거든요. 그리고 책상에 요만한 지우개 가루 하나만 있으면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나 청소 한번 해볼까? 공부만 시작했다 하면 주변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공부가 어려워지는 이렇게 4가지 기질 요소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저거 우리 아이 얘긴데 라면서 무릎 탁 트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점만 주면 안 되겠죠. 그럼 해결 방법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활동성이 너무 높거나 낮은 아이들 활동성을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묶어놔도 안 돼요. 네, 일단 체력을 다 소진해야 돼요. 어떻게든 활동하게 만들고. 네, 일단 공부하기 전에 아이의 체력을 소진시켜 주세요. 실컷 놀고 공부하게 해주세요. 인데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 그러면 힘 다 빼고 정작 공부할 때 피곤해가지고 엎드려 있거나 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야기 드렸잖아요. 너무 높은 아이잖아요, 활동성이. 우리처럼 쉽게 지치지 않아요. 에너자이저. 네, 아무리 놀게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노는 방법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활동적인 것도 목표가 있는. 그래서 뭔가 내가 성취할 것들이 있는 과제여야 돼요. 에너지 소모가 제일 많이 되는 건 새로운 일이면서 뭔가 성취할 만한 과제가 있는 활동이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아이에게 체력적으로 지치면서 목표가 있는 과제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활동성이 너무 낮은 아이들은 그럼 공부만 시키려고 해도 지치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엉덩이의 힘이 점점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체력의 저장량을 늘리는 그래서 꾸준한 기초 체력을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기초 체력을 충분히 늘려야 나중에 공부 학습 시간이 늘어나도 아이가 잘 해낼 수 있겠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규칙성이 매우 낮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거 당연히 규칙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그런데 일관성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서 일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동안 그렇게 맨날 학교 가게 빨리 준비해라, 빨리 밥 먹어라, 그래서 막 학교 시간 지켜라, 그래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잠 잘 자라, 이렇게 일찍 자야 된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방학 되면 늦잠 자고 공부 안 하고 다 흐트러져요. 근데 규칙성이 매우 낮은 아이들은 그걸 다시 학교 갈 때 잡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일관성이 있으셔야 되겠네? 인 거고 부모님이 정한 규칙이 있으면 좀 그것도 끝까지 아이를 좀 이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소가 바뀌거나 뭐 나한테 보는 눈이 많다고 해서 나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정한 규칙은 아이도 꼭 지키게, 이게 항상 일관성 있게 유지되게 하고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지속성과 주의력이 낮은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학습시켜야 되나?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좋아하는 것도 잘 안 하고 싶고 싫어하는 건 더 안 하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무기력한 아이네요. 근데 어떻게 시켜요, 공부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대를 좀 낮춰야 돼요. 기대를 낮추는 방법. 아이의 수준을 올리기 전에 우선 부모님부터 마음을 편하게 먹자.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보다 좀 쉽게. 우선 할 수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그런 맥락인 거죠. 좀 쉽게 제공하고요. 또 아이가 유지할 수 있는 시간에 비해 짧게 제공을 하고 과제를 또 아이가 해낼 수 있는 양에 비해 적게, 이렇게 3개만 쉽게 주고
짧게 해주고 적게 주자 이렇게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자극 민감성이 너무 높은 아이들은 방해될 게 너무 많으니까요. 아이도 민감하면 힘들겠구나. 그럼 우리가 좀 둔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거든요. 근데 둔하게 만든다고 주변에 얘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자극을 없애면 이 아이는 맨날 그 자극이 신경 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사지로 좀 내모실 필요가 있어요. 싫어도 힘들어도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야 이거 해봐. 안 무섭지. 해보니까 괜찮잖아. 네가 싫어하고 무서운 자극이 아닌 거라고 좀 경험을 시켜서 민감한 걸 좀 둔하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민감한 자극의 노출, 민감한 자극을 경험시켜서 좀 둔하게 만들자 하는 방법을 아이와요 많이 놀면서요 다양한 곳 다니시면서요 네. 아이가 변화와 무서움이 있어도 좀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이가 편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이 아이만을 위한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 아이가 불편함을 겪거나 그런 자극에 대해서도 경험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다. 네. 아이들 학습에 방해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높고 낮음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아이가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라는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책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초등학부모님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나 핵심 포인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게 아직 공부를 몰라도 되는 아이들이 공부는 하기 싫어 이런 공식을 뇌에 각인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맞아, 요즘 또 7세고시, 3세고시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충격이죠. 네, 아직 공부를 몰라도 되는 나이인데 아니 왜 아이들에게 저렇게 공부를 질리게 할까? 무서운 게 이 아이가 만드는 이 공식이 뇌에 계속 습관화가 돼요. 그런데 물론 학년기가 돼서 내가 공부를 싫어하는지 모르고 지나갔더라도 이게 하기 싫은 거라는 습관, 이 생각이 나중에 정작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발휘가 돼서 그동안에 깨지락거리고 막 하기 싫어서 몸 비틀었던 게 그때 나오게 된다면 부모님이 덜컹하실 거거든요.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아이의 공부 방법도 아이의 기질적 특성에 맞게 적용시켜야 아이도 즐거운 공부가 되고 우리 부모님도 즐거운 공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아이가 지금 공부해주고 있지만 우리 아이 속마음은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면 우리 아이 뇌가 혹시 공부는 하기 싫어 라는 공식을 만드는 중 아닐까? 그럼 정작 공부해야 될 때 안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처음 시작합니다. 책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이 우리도 즐겁게 공부하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입니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에게 무엇을 더 해줄까 많은 고민들 하시고 또 비용적으로 학원이나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데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의 기질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욱더 효율적이고 아이들이 즐거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자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포인트라고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부모로서 이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도서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학급 구성원들께 아이들의 공부 방법과 기질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아이가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저자 손정선 교수님께 인사드리면서 전문가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